안녕하세요. 보람있는 이카쌤입니다. 고등학교 교육 정책이 고교학점제로 바뀌었죠. 지금 09년생 이후 친구들부터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교육 정책 기반에서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거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 적성에 따라서 본인의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도성은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략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그냥 내가 좋은 거 선택할 거야, 내가 잘하는 거 선택할 거야 라고 한다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성적이 잘 나오더라도 좋은 대학은 못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중요한 거는 아무리 공부를 잘하더라도 선택 과목을 잘 하지 못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다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교학점제 기반 교육 정책에서는 더 우선적인 거는 내가 어떠한 진로를 잡고 그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을 전략적으로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좋은 대학 못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해놨어 라고만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 역량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고교학점제의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고교학점제를 잘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진짜 나뉠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지금 고민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좋아하는 거 선택할게 해서 고3돼서 후회하는 것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이거 시간 투자해서 잘 알아보고 내가 그동안 이거를 공부를 하겠어, 내가 이런 진로를 좋아하니까 이거 선택을 해야겠어 라고 미리 고민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3년이 달라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입시에서도 정말 천지 차이가 될 것이다 라고 꼭 알아두시고 내용 들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교학점제는 도입이 딱 돼 있습니다. 진로 학업 설계 스스로 설계를 하는 거고요. 아마 선생님이 진학을 지도해 주시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선생님은 한 반에 여러 명인 친구가 있고 학교를 다니면 압니다. 뭘 아냐면 우리 담임 선생님 모든 친구들한테 똑같은 양의 관심을 갖지 않아요. 보통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 관심을 몰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 학생들이 스스로 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고교학점제에서 진로 학업 설계를 절대 학생들이 혼자 설계하지 않도록 꼭 해주세요. 그거는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든 학원 선생님이 도와주시든 아니면 어머님들이 조금 힘들겠어 그러면 학교 선생님한테 우리 애 좀 관심을 가져줍사 하면서 한 번씩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라고 연락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학원업을 꽤 오래 했잖아요. 학생 스스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이걸 선택할 거예요 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돼서 후회하는 애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스스로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봐야 된다. 근데 그게 애기들은 혼자서 힘들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좀 도와주셔야지. 도와주신 애랑 안 도와준 애랑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꼭 도와주는 걸로 합시다. 뭐 학교 책임 교육이 있겠고 수업량은 떨어졌습니다. 애들 공부에 부담을 좀 더 덜어준다라는 취지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 들어갔고요.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이 이수합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게 언제야? 고등학교 2학년 때라는 거야.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진로 적성이에요. 일단 진로를 정하기 전에 애기들에 대한 적성을 알아야 되는데 애들이 찰떡선이가 없죠. 적성이 뭔지 PC방 다니는 애들이 많아서 뭐 프로게이머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애들 너무 많이 봤어. 게임은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재밌는 거지 적성 아니에요. 그거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들이 게임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프로게이머 한 번씩 적성이다 진로 잡는 애들 있거든요. 믿지 마세요. 스스로에 대해서 게임 말고 내가 이해가 빨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나는 끈기가 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본인을 스스로를 판단하신 다음에 어떤 게 낫겠다라고 스스로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지 게임에 대한 학습은 중요하지 않다. 내 적성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진로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럼 2학년 때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1학년 때 우리가 꼭 생각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놔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만들어놔야 돼요. 고등학교 때 만드는 진로가 평생 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는 1학년 때 진로는 어느 정도 러프하게라도 잡아두셔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성적이어도 대학교를 잘 가는 친구들과 못 가는 친구들의 차이는 보통 어디서 나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를 어느 정도 만들어놔서 준비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친구들과 어머님들 있으실 거거든요. 꼭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어떠한 진로를 잡겠다라고 하는 게 러프하게 있어야
된다. 이게 문과다 이과다를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진로, 내가 공학을 갈 거야, 어떠한 과, 이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야.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적어도 내가 공대를 갈 거야, 자연계를 갈 거야, 의대를 갈 거야, 메디컬을 갈 거야, 어느 정도 정립해 주셔야지 2학년 때 깔끔하게 전략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대학생들처럼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교육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꼭 이거 꼭 이해하시고 전략적으로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라지게 된 거는 5등급제가 당연히 달라지게 되었고, 성취도 기반으로 A, B, C, D, E 등급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성취도는 그냥 절대평가예요. 그리고 5등급제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거는 5등급제 상대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평가는 당연히 공부를 잘해서 상대평가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과 과목 특성상 선택 과목의 학생 수가 적은 과목이 있어요. 물리 같은 경우는 많이 적을 거야. 고교학점제 바뀌기 전에는 지구과학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고교학점제의 교육 정책에서는 아마 지구과학보다는 물리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진로를 잡을 때 이과 친구들은 보통은 공대, 자연계, 메디컬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연계 쪽 가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인기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공대에서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이 공대에서 필요한 과목이 뭐예요? 공대 가려면 무조건 물리 하셔야 됩니다. 물리화학 하셔야 돼요. 자연계에서는요, 지구과학 하거나 뭐 대기과학과 그거 할 때는 지구과학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물리화학이 기본인 곳이다. 메디컬은 어때요? 메디컬 화학 매우 중요해요. 지구과학은 좀 물음표예요. 그래서 아직 좀 두루뭉술해, 이과를 갈 거야 근데 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구과학보다 물리를 선택하는 게 본인 전략에 매우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꼭 생각하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리화학 공부하시는 거 매우 추천드립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지구과학보다 물리화학이 조금 더 강점인 교육 정책이 되었다라고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되어 있다. 고교 내신 체제는 기존에 9등급이었는데 5등급제로 바뀌었고요. 여기서 1등급은 10%입니다. 그러면 9등급제에서 1등급과 2등급 친구들이 11%였거든요. 그 친구들이 1등급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근데 1등급인 친구들에서 보통 이제 석차 등급이 미기재야. 사회과학 과목의 융합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할 때 석차 등급을 미기재한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석차 등급 1등급이면 1등급의 머리 1등이든 1등급의 꼴등이든 다 똑같은 점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교학점제에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상대평가에서는 1등급 안에 들으려고 매우 노력하셔야 됩니다. 매우 노력하셔야 되고 안정적으로 1등급을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옛날에 9등급제에서는 1등급 들어가는 게 굉장히 간당간당했거든요.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 되게 적게 듣다 보니까 1등급인 친구가 한 명이 학교에 있었어. 그러니까 실수하면 2등급, 3등급으로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번에 고교학점제에서는 1등급인 친구들이 굉장히 폭이 넓죠. 그러니까 예전에 1등급 들으려면 굉장히 퍼펙트하게 준비를 했었다면 지금은 퍼펙트하게 하지 않아서 살짝 미끄러져도 1등급이다. 대신에 이런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질 테니까 안정적으로 1등급을 가는 전략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도 우리 안정적으로 2등급 안에는 들어가야지 인서울권의 학교에 들어가기 유리하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등급 보시면 이제 누적 66%거든요. 옛날 3등급이면 인서울은 들어갔었는데 지금 3등급이면 인서울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등급 안에는 내가 무조건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학생 선택권을 확대했다라고 하는데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연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좋을까, 유리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진로 선택 과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했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학생들이 선택을 확대했다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상위권 대학에 못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은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하면 안 되고 상위권 대학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로 선택 과목을 공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더 대학을 잘 갈지 밸런스 게임을 해보자면 진로 선택 과목을 미적분 2를 선택하고 2등급을 받은 학생과 융합 선택 과목을 수학과 문화를 수강해서 1등급 받은 학생 중에서 어느 친구가 더 좋은 대학교 갈까요? 어느 학생이 더 좋은 과를 갈까요? 공부는 1등급이 더 잘한다 라고 수치로 나왔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의대 또는 공대는 누굴 더 좋아해? 의대 교수님들이랑 공대 교수님들은 미적분 2를 수강하고 2등급 받은 학생들을 더 뽑는다 이 소리예요. 상위권 대학에 가려면 상위권 대학에 갈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에서의 점수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선택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진로와 학업 역량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과에 관심이고 난 이 학교에 꼭 들어가고 이과에 꼭 맞는 인재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심화학습, 어려운 선택,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 게 불가피합니다. 내가 이 과목 너무 어려워. 그래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희망하는 진로를 1학년 때 만들기로 했잖아. 그렇다면 공부가 조금 더 어렵더라도 진로 선택 과목을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생부 전형에서 훨씬 유리하다 이거예요. 정시에는 이제 수능만 본다고 생각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서울대만 좀 아니었어. 학생부를 좀 정성적인 평가 방식으로 반영했었거든요. 근데 당장 내년 입시부터는 2026년서부터는 한양대에서도 정시 때 수능 90%, 내신 10% 변경했어요. 정성평가로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신에서 너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정성적으로 볼게. 점수로 보는 게 아니라 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볼게. 너 전반적으로 어떤 걸 봤는지, 성취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이거 볼게. 그럼 여기서 가장 볼 수 있는 게 이 친구 어떤 선택 과목 했는지 보겠다는 소리예요. 2026학년 한양대 정시라도 수능 잘 본 친구들을 뽑는 게 아니라 수능도 잘 보고 내신 어떤 거 선택하고 공부했는지도 보겠다 이 소리야. 그만큼 우리 선택 과목 어떤 걸 선택한지 매우 중요하다. 네, 세 번째입니다. 공부 전략 보도록 할게요. 2025년 올해 이후부터는 자신의 진로와 목표에 맞춰서 수학, 과학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 정책 바뀌었으니까 그 정책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거 확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 가고 싶고 좋은 과 가고 싶은 친구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가 추가가 됐냐면 진로에 따라서 생기부를 어떻게 작성해 나갈 것인지가 정말로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 진로와 목표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야?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중요하지만 진로를 어떻게 잡을 거야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소리. 과거처럼 무조건 미적분이 필수야 이게 아니야. 진로에 따른 수학과학 학습 계획을 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진로에 따라서 수학 학습 계획을 짜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수능 과목의 미적분 1이 옛날에 과목 수 2에 대한 내용이에요. 미적분 2, 그러니까 기존의 미적분은 수능에서 출제가 안 해. 진로 선택 과목이야. 그러니까 진로에 따른 수학 학습 계획을 짜내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각자 진로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어디서 볼 수 있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볼 수 있어요. 고교학점제가 너무 애매하고 어렵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가이드를 줬어요. 가이드를 꼭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계열별 학과 안내 선택 과목 안내 여기 있어요. 이거 보시고 정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학과가 다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요 정도는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과 어디로 갈지에 대한 선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셔야 돼. 우리 이과 친구들은 어때요? 의학 계열, 화학 생명 계열, 보건 계열, 인문과학 좀 모르겠어요. 건축, 기계 설비, 뭐 농학 계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자연과학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갈지 러프하게는 잡아두셔야 된다. 보시면 의학 친구들 진로 선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학학, 물리화학, 생명과학. 정해졌어요. 지구과학 선택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학학 할 거면 물화생, 그리고 진로 선택에서는 화학, 생명과학, 화투, 생투. 이게 공학이에요, 공학. 어때요? 물리화학, 지구과학이 있다. 지구과학? 네, 지구과학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생명과학은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그럼 어때요? 사실 기계전기 전자계열에서 지구과학 껴있지만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보다는 보통 생명과학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생명과학도 비전도 좋다 보니까 여기서도 물리화학 매우 중요하죠. 화학생명 볼게요. 물화생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메디컬, 보건계열 볼게요. 화학생명과학 있죠. 자연과학 볼게요. 물화생지. 여기 진로 선택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어때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우리 이과에서 좋은 대학교, 좋은 과는 보통 메디컬이나 공대일 거예요. 메디컬이랑 공대 친구들은 보통 미적분 선택하셔야 되고요. 물리화학, 생명과학 이렇게 세 과목이 매우 중요해질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공학 친구들은 이제 물화가 중요할 거고 메디컬 쪽은 이제 화생이 매우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선택 과목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대략적으로 알 거고 우리 교육청 가셔서 한 번씩 보신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끝나기 전에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거 어떤 거 있었어요? 바로 진로 선택에 대한 거 있었죠? 요거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어떤 거 하셔야 되냐면 이과 친구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과학.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국영수 해가지고
돼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이 매우 중요하다 했을 거야. 근데 우리 이과 친구들은 고등학교 온 순간부터 수학이랑 과학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수학만큼 과학이 중요해져요. 문과 친구들은 국영수 하면서 수학이 제일 중요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탐은 국영수보단 안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과 친구들은 수학이랑 과학이 똑같이 중요해져. 무슨 소리냐? 과학이 국어, 영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학 공부 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왜? 생각해보면 우리 수학 선행 중학교 때 많이 해놓은 친구들이 있을 건데 수학 선행 해놓은 친구들한테 너 과학 선행 했어? 라고 물어보면 해놨어요 라고 한 친구들을 10명 중에 1명 봤어요. 근데 어때? 과학은 수학만큼 어려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내가 이과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과학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메디컬, 공학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물리화학 미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미리 공부 안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물화 공부하는 순간 헉! 이라는 말이 꼭 나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 고민도 하면서 여유로울 때 내가 이 진로가 맞는지 물리 공부도 좀 하시고 화학 공부도 좀 해보시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방학 때 특히 물리, 화학, 원 과목들 살짝씩 꼭 보셔야 돼요. 내가 이과 전교권 진짜 많이 만드는 사람인데 진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진짜 중요합니다. 이과 가는 친구들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권으로 갈지 1등급으로 갈지 아닐지가 정해진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어요? 진짜 내가 간곡하게 얘기하는데 미리 공부하시기 꼭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로 선택하면 어떻게 선택하는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고교학점제에서는 수행평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제와 프로젝트 수행,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성적을 좀 좌우할 것이고요. 대학교 들어갈 때도 정성평가 있죠. 그때도 요것들이 매우 중요해질 거다. 그러니까 과제 마감일들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학생들 중에서 자기관리 잘 안 된 친구들 있어요. 맨날 까먹는 친구들 있어. 이거는 꼭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과제 마감일 꼭 기록하고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발표 보고서 착실히 준비해 주셔야 되고 교과 선생님 피드백 있죠. 특히 문과 친구들은 국영수, 사회 선생님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과 친구들은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매우 중요할 거란 말이야. 교과 선생님 피드백 적극 활용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되니까 선생님과 라포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해졌다. 그러니 학생들에게 선생님이랑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 잘 들어를 조금 잔소리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고교학점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제 이과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수학과학에서 도움되는 컨텐츠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는 보람있는 이과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